천혜의 비경과 독특한 지역 문화를 간직해온 영월 동강과 인제 내린천. 주민들의 반대로 인제 내린천댐 계획이 유보된 후 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강 일대를 수몰시키게 될 영월 다목적댐 건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강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 춘천 전국에서는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한 동강의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 동강은 말 그대로 숨겨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방패 삼아 온갖 날짐승과 물짐승들이 동강을 안식처로 삼아왔습니다. 인간의 접근을 허락치 않았던 동강의 비경은 중국의 신비, 계림에 견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동강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관령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남한강 상류로 흘러들어 강원도의 정선과 영월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 동강.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이 동강의 가치는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져 왔습니다. 동강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천으로서의 생명력입니다. 취재팀이 수중 촬영에 나선 곳은 동강 하류 사목리. 인근 마을의 생활 용수 유입으로 오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곳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풍부한 녹조류. 최근 탐사 결과 동강에는 약 60여 종의 플랑크톤과 부착 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녹조류를 바탕으로 동강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풍부한 수중 생태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동강에는 금강모치, 버들치, 돌상어 등 약 120여 종의 어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강 상류 쪽으로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얼음치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동강에서도 이곳 바로 저희가 지금 들어갔다 나온 이곳은 그 수중 세계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아주 그 아름답고 기기묘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설악산 계곡을 이렇게 몇 군데를 갖다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현재 뭐 어족 자원도 여러 가지 그 아주 다양하게 많이 분포돼 있고 그런데 이곳이 좀 더 우리는 보존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다이버들의 바람입니다. 수중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동강은 최근에 새들의 안식처라는 또 다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희귀조류들이 맑은 물과 풍부한 어족을 찾아 속속 동강으로 찾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라이나 가면 이제 비오리가 이제 주로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이 비오리는 지금 이 순놈은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라이안에서 이제 서식을 하면서 어라이안에서 알을 낳고 이제 번식까지 해가지고 번식이 끝나고 나면은 비오리 순놈은 어디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암놈은 이제 남아가지고 새끼들을 키우면서 이제 새끼가 성장할 때까지 어라이안에서 계속 서식을 하면서 텃세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인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동강의 어라이안 계곡은 겨울철새로 알려진 비오리의 서식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강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청둥오리. 여름에 찾아와 가을 전까지 머무는 백로에 뒤이어 동강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입니다. 드디어 그 사이에서 짝짓기를 앞둔 암수 비오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짝짓기 이후 곧바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 비오리 수컷이 동강에서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오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겨울철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고 있는 새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시베리아 아무르강이나 우스리강가에서 번식을 했던 새. 그리고 개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새거든요. 이러한 새가 수십 년 전서부터 그 지역 주민의 말을 듣게 되면은 거기서 번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쯤에 그 학자들이 그 현지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많은 개체수들이 새끼를 갖다가 낳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비오리의 번식지, 이제 이런 게 있고. 비오리가 이곳 동강의 어라연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95년의 일. 당시 새끼를 키우는 비오리 암컷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오리 생태에 관한 많은 부분이 공개됐습니다. 새끼를 낳은 후 비오리 암컷의 머리는 밤색 댕기머리로 변합니다. 그 후 수컷은 날아가 버리고 새끼들을 도맡아 기르는 것은 비오리 암컷의 몫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10여 마리 새끼들을 자랄 때까지 업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면 새끼 비오리들은 새로운 동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8월 25일 길을 잃은 어린 새끼 수달이 동강 하류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수달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천 오염과 남핵으로 지리산 인근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이 됐습니다. 풍부한 먹이가 있는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수달. 하지만 동강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수달은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물 쳐놓고 어떤 데 바빠가지고 이제 원래 그물 이제 하루 쭉 제고 건지는데 바빠가지고 한 이틀 전에 제코 따면 그걸 완전히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딱 뛰면 아주 배부르면 아주 머리도 잘라놓고 먹나니까 그게 아주. 취재팀은 수달이 자주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훔쳐간다는 곳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달이 다니는 길목인 바위 밑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물고기 가시와 가재 껍질이 섞인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하여튼 저런 여기서 많더라고 여기. 여기 가면서. 그러나 동강에서도 수달을 직접 목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데다 인적을 피해 주로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으슥한 강기슭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발자국이 수달의 이동로를 말해줄 뿐입니다. 동강의 바위 틈은 수달의 안전한 피신처입니다. 그러나 수몰이 될 경우 이 수달의 서식처 또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뱀처럼 휘어도는 사행천. 사행천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동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행천을 거슬러 올라 동강 상류에 다다르면 또 하나 수억 년 전의 세계가 우리를 맞습니다. 영월, 평창, 정선 세 지역의 경계선이 접하는 곳에서 취재팀이 만난 사람은 백령동굴을 지키고 있는 정무룡 씨입니다. 그저 동굴이 좋아 지금까지 고향의 동굴을 샅샅이 찾아다녔다는 정무룡 씨. 취재를 거절하며 강원도 사람 특유의 웃음을 짓던 정무룡 씨는 댐으로 잠기는 동굴 얘기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환경영향평가니 어차피 그 동굴에 대한 세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마을 주민들한테 대강 이래 뭐 조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요 주위의 동굴도 그 어느 것도 환경영향평가 때 실제로 나와서 돌아본 예가 없습니다.
그는 실제 수몰되는 동굴이 발표된 것의 3배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무룡 씨가 백룡동굴을 발견한 것은 지난 1976년. 발굴 당시 백룡동굴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며 비공개 영구보존 천연 기념물 제206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백룡동굴은 수몰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길이 1125m의 백룡동굴. 이곳의 종류속들은 1년에 0.6mm씩 세월이 쌓아올린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사람의 입김만으로도 훼손된다는 동굴. 수몰은 동굴의 최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종류석 도굴의 위험을 넘기며 어렵게 지켜진 백룡동굴의 명성. 이제 조용히 최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백룡동굴 처음 발견했을 당시 아시아 최고의 동굴이라고 언론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최고의 동굴이라면 왜 수장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강의 자연. 그러나 동강 한쪽에서는 이미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었던 자연의 정원 어라연. 동강의 한복판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기암절벽 백사장의 평원은 이미 화물차의 굉음에 깨져버렸습니다. 길이라고는 없던 어라연 계곡엔 돌과 자갈을 실어 나르기 위한 임시 도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니 뭐 할 말이 없네 이거 진짜. 예?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한번 좀 보세요. 저 봐. 뭐 할 말이 있어 이거. 천리 비경을. 인간의 접근을 허용치 않으며 온전히 제 모습을 지켜왔던 어라연 계곡. 그 계곡을 가르고 있는 임시도로를 따라 파괴의 흔적들은 계속됩니다. 잘리고 파헤쳐진 어라연의 숲과 나무. 동강을 따라 늘어섰던 기암 괴석들도 이미 파헤쳐진 채 뒹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판까지 내걸고 있는 이 작업장의 정체는 조경용 자연석 채취였습니다. 수천 년 동강이 다듬어 놓은 자연석들이 어딘가로 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사람들은 포크레인으로 취재팀을 가로막으며 촬영을 방해합니다. 저 이야기하세요. 소장님 보고 소장만 다. 여기는 우리 현장 지역입니다. 허가 군에서 허라는 대로 다 해서 기준 그 사이즈 맞춰서 글자도 다 써서 넣는데 그들의 말대로 어라연의 자연석 채취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미 동강의 자연은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석 채취로 얻은 군수입은 6,700만 원. 어라연은 너무나도 값싼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은 수몰로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강으로 상징되는 이곳의 자연과 사람들. 그러나 곧 이 동강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현재 이곳 동강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아직도 댐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은 외부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접촉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겪는 고통 중 실향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 있어 무관심으로 외면해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물물의 고통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강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동강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댐이 건설되면 물에 잠기게 될 영월 문산 지역으로 통하는 고갯길의 차량 통행이 한 달 동안이나 제한됐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영월 문산리 주민들은 마을 입구를 폐쇄한 채 외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취재팀을 수자원 개발 공사 측의 비밀 조사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걸어 잠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이 주민들의 협의나 동의 없이 수몰 예정지 보상을 위한 1차 조사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은 수자원 공사 측에서 저희 동네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무슨 뭐 조사를 한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게 이제 물권 조사가 아니냐,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지금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걔네들은 임의대로 했다고요. 신분증 확인까지 했지만 결국 마을 취재는 거절당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깊었습니다. 이틀 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문산리. 문산리는 하루 3번 버스가 오갈 뿐인 오지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나붙은 댐 건설 반대 구호들. 그러나 그들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에 타당성이 있으면 개발하는 게 원칙이지. 개발을 해야 뭐 발전이 되지. 개발 안 하고 환경 뭐 저거 하다가서는 계속 보존만 하면 뭐 되는 게 뭐 있어야 아무것도 없지. 옥수수와 감자, 고추 농사로 근근히 살아온 주민들. 지난 봄에 밭작물 조사는 이들에게 불안함을 안겨줬습니다. 매일 저녁 회의를 해보지만 이들에게 터져나오는 것은 해묵은 불만뿐입니다. 뭐 길도 오질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문산리만 해도 버스가 개통된 지 한 10년 되지만서도 지금까지도 겨울이면 뭐 3분의 1 정도는 못 다녀요. 한 달 치면 그저 뭐 며칠 다니나 마나 이렇고 지방 주민들이 뭐 눈만 오면 나가서 눈을 쳐줘야 되고 이러한 형편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보상이 되는가? 답답함에 다른 수몰 지역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그건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 그거 좀 대충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버섯잽이라든가 거기 또 뭐 농산물은 뭐 그 큰 뭐 고추 같은 거는 많이 안 했습니다. 갔다 오신 게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고. 안 보기보다는 좀 낫죠.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듣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허무한 것보다는 본 게 도움이 있죠. 길도 없는 오지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갑자기 통보된 댐 건설 계획. 한마디 협의 없이 조사해간 그들의 재산.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는 첩첩산골 한스러운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을의 빗장과 함께 마음의 문도 굳게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지만 댐을 건설하면 보다 살기 좋은 제2의 고향이 탄생돼서 영월댐 계획이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대홍수를 기억하고 계시는죠? 예기치 않은 수해, 댐을 건설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홍수 피해 방지와 수도권 식수 확보를 위해 높이 98m의 대형 다목적 댐이 건설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 영월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먹을 물과 홍수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모든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가?
머리. 1차 예정지에 포함된 영월, 정선, 평창군 주민들은 곧 반대 시위를 준비했고 댐 건설 계획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자는 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다음에 승낙이 된 다음에 그리고 보상이 나오는 거지. 무슨 승낙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뭐 보상이 어떻고 뭐 내려갑시다. 아니 내 조상에 내 집이 다 묻히고 정성 비단 상류역에 소재지가 말이야 북한 무리 장교 있는 판에 댐 영유 뭐 정성 소재지가 책 읽어보면 한 페이지에 뭔 얘기가 하나 안 나와 있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가.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수몰 여부조차 알지 못합니다. 궁금하지만은 우리네가 무식한 사람들이 뭘 압니까? 이러니 그저 물이 많이 차면 여 가에 물이 안 올라오는지 그것만 만날 속궁이 있죠.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이 차 올라오면 어떻게 뭐 정부의 염익이 살려야죠. 죽으면 고마인데 이거 또 댐이 되면 물이 올라오면 어디 갈 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잠을 설치신 경우도. 야, 우리들 하루 밤에 잠 안 자고 해도 세운 날증이 있는데요. 내년에 시작된다는 댐 건설. 노부부는 잠길지도 모르는 언덕 텃밭에 나섭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내년 농사거리를 생각합니다. 병에 걸려 스스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연균 할아버지. 노인의 바람은 그저 고향에서 눈을 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시위에 휘말린 것은 지난 10월의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불리한 새로운 보상법이 갑자기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마련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영월댐 수몰 예정지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실제로 심어진 농작물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이른바 실농 보상입니다. 영월댐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의 불행을 하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21일 고시를 했으면은 15일자로 10월 15일자로 불행을 내리면 그거는 다음 댐에 하는 데다 갖다가 써먹어야지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 영월댐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법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케 했습니다. 주민들은 농산일을 포기한 채 시위에 나서거나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합니다. 조금 빠른 분들은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거를 좀 하게 됩니까? 가수리 이장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영월, 정선, 평창 3개군 중 가장 많은 지역이 수몰되는 정선군의 가수리. 현재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과 보상 문제를 사이에 두고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일단적인 말이요. 10년만 있으면은 한 평에 2만 원짜리가 30만 원 갈지도 몰라. 앞으로 서울 사람들이 싹 병이 들고 이런 데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요. 그걸 저기 말이 인식을 못하고 여 숙맥 같은 놈들 참 못해 저기 말 떼한테 뭐 그만 돈 받아 보상받아 좋다 그래? 그런 병신 같은 것들 아이고. 이장은 댐을 반대하는 그들의 윽박지름에 침묵할 뿐입니다. 솔직히 이장도 맞아 죽는다니까 잘못 어리 되다 보면은. 아이 그저 돈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 사는데 말이야. 뭐 땅 있어 뭐 있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에 놓인 것은 남의 땅을 빌려 사는 젊은 소장농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까지 5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계약이 1년이 남았는데 이제 올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렇다고 뭐 여지껏 있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계약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죠. 아주 잘 됐는데. 그건 뭐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일단은 땅이 우리 게 아니고 계약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법이 발표되자 땅 주인들이 가수리로 찾아들었습니다. 땅을 뺏긴 소장농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땅 사람끼리 좋다가 이제 와서 들어와서 다 찾아가면
진짜 댐도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당연돼서 보상 당연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기를. 그나마 땅이 있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 작물을 바꿔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심으셨습니까, 이 나무를?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만 해도 이미 댐 얘기가 나왔을 시점인데 댐 얘기가 나오고 여기다 과수원을 해보겠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물이 잠기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평생 얄팍한 계산수 없이 농사만을 지어온 그도 이번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 한 평에 4, 5천 원이라는 실농 보상 가격. 국화나 다른 유실수의 경우 10배 이상인 4, 5만 원이라는 정보가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늦춰지면서 마을엔 거두지 않는 작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셨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이쪽에 뭐 새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는 댐 발표 이후 고향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뭐 들어 농촌에 경기가 좋으면은 농촌에 들어왔다가 또 나빠지면 나가고. 선생님은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 같아요. 지금 장사도 하고 이러자면 왔다 갔다 해야죠. 밖에는 어디다 사업장 갖고 계세요? 뭘 하고 있느냐고요? 예.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밖에서. 그러세요? 댐 고시가 내면서 보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임대농이라든가 소작농들과 어떤 또 그 지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이제 중폭되는 입장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마을의 어떤 그런 정서라든가 분위기 자체를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댐 건설 발표 이후 불신과 불안 속에서 살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지친 상태입니다. 기로에서 있죠 우리 지금. 스몰 때문에 그냥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이런 데 아무 없을 거래요. 그래 아주 뭐 되려면 빨리 뭐 청년이 우리를 살게끔 해서 내가 그러든가 안 그러면 아예 백지화해서 뭘 발전 좀 시켜서 뭐 살도록 해야지. 어때 여기 사시는 거하고?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왜 총권이 살아봐야 뭐예요? 어디 가면 이보다 못 살까 생각도 있지만 부모네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술 먹고 놀면 술 먹고 놀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글쎄 도시도 나가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고. 떠나시면 뭐 하고 사실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돈 많이 안 주면 설방서 어떻게 산다 줘. 아름다운 강가의 마을이라는 뜻의 가수리. 댐 건설이 시작되면 가수리의 집과 고향은 모두 잠기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겐 마음속의 고향은 이미 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옛날 이웃이라 반갑습니까? 어때요? 여기 왔어. 둘이 반갑죠. 뭐 나쁘다 할 때 있어. 누가 사이 좋죠. 여기 뭐 참 들어온 사람이 좋지. 나쁘다 있어요. 혹시 댐이 생기면서 수자공사 사람들 욕 많이 하대요? 나는 안 했지만 욕하는 사람 있겠죠. 내가 살라고 다. 왜 욕을 안 하셨어요? 다 욕하던데 마을 주민들. 우리들이 싫다는 욕했겠지. 미워 욕했겠어. 그 뭐라지 뭐. 아직 나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누가 왔어. 20 안 되면 사는 기고. 가면 가는 거지. 우리가 뭐 권리 있습니까? 정부가 할 탓이지. 물결은 줄러던 뱃머리는 물러든 그대 당신은 그대로 갈라고
영월댐이 생기면 동강이 오랜 시간 흐르며 빚어놓은 주변의 신비스러운 풍광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영화롭지는 않았지만 자갈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가꿔온 그들만의 문화 역시 물속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떼꾼들이 정선 아리랑을 전파시킨 통로였지만 영월댐이 생기면은 더 이상 떼꾼들의 추억은 동강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아쉬운 것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가꾸려고 무던히도 애써온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동강의 비경 영월 어라연에서 물길을 거슬러 정선 쪽으로 올라가면 신동읍 운치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의 제일 큰 행사인 섭다리 놓는 날입니다. 언제부터 다리를 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섭다리 놓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다리 놓는 날을 잡아주면 산을 오르내리며 봐두었던 기둥감을 베어와 다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강줄기 곳곳에는 물살의 흐름에 맞는 다리가 있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었지만 이제 다리를 놓는 마을은 이곳 운치리뿐입니다. 조상 대대로 해온 방식대로 못 하나 쓰지 않고 물살 속에 기둥을 세우고 소나무, 솔가지를 얹습니다. 솔가지로 다리에 성긴 곳을 숨기고 발 아래 흐르는 물살 역시 가려 건너는 사람들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전엔 호수가 한 40~50% 돼가지고 당일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해봐야 한 3일 들더라고. 3일요? 예. 옛날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많이 살았죠. 양착 이 마을에 그전에는 사람이 호수가 한 40% 이상 됐었으니까. 그때는 호당 가서 비 가져오는 그 출물도 몇 개씩 안 비 가져와도 됐는데 지금은 한 집이 4~5개씩 해 가져와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군수가 마지막 모래자루를 지어다 내리면 섭다리는 완성됩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 밤마실도 가고 읍내 장구경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강으로 나눠있던 수동가 번들마을에 80살 동갑내기 마을 어르신이 나란히 섭다리를 밟습니다. 마을 어르신을 따라 수동가 번들마을 사람들도 섭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동강에 댐이 생기면 섭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리 놓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휑해진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섭다리의 수명은 겨울 한철입니다. 골짜기에 얼어붙었던 눈들이 녹아 흐르는 봄이면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는 것이 섭다리의 최후입니다. 감동할 정도야. 배를 가져와. 이 다리라고 하는 건 견고함을 떠나가지고 가장 자연 친화적인 다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을에 놓으면은 이듬해 봄에 이제 눈물이 녹아서 떠내려가고 또 계속 놓기를 지금 수백 년째 이렇게 반복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이 마을 사람들이 그 힘들게 콘크리트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강을 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섭다리는 오지마을 운치리와 도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섭다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영월댐 건설 발표 이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 사진 속의 추억만 남기고 섭다리가 조촐한 이별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와도요. 이렇게 보면 동해안까지 가려면 몇 시간 안 가면 끝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걸 잘 보존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걸. 그리고 가 보면 어디든 다 감격적이거든요. 어디든. 그런데 특히 여기는 너무 좀 안타깝죠. 애석하고. 마치 동강의 일부인 듯 거스름이 없이 강과 하나가 된 섭다리의 모습은 수대에 걸쳐 동강을 지켜온 주민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곧 사라져야 하는 운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군 신동읍 고성리에는 역사를 알 수 없는 오랜 산성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성산성. 길이 630m에 이르는 산성으로 성 아래 사는 사람들은 마을 이름 역시 고성리라 부릅니다. 외지 사람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산성.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이름 없는 옛성이지만 최근 주민들의 노력으로 무너진 산성을 일부 복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잡초를 걷어내고 산성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리 주민들의 정성이 알려져 보수 자금이 지원됐고 황폐화됐던 성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성을 지키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라도 지역에 좋은 문화재가 있으니까 형성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붙들어 두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몇 사람들 주민들이 모여서 이걸 결성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거 결성하고 나니까 매년 이거 큰 행사를 하고 나니 그래도 신동읍 주민들이 기관장들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시고 뭐 읍장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마을이 단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을이 좀 덜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이 많이 알려지니까 서울 외지에서도 관광객도 많이 찾아주시고. 작고 이름도 없는 산성이지만 고성산성 하나로 이웃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산성을 보존하는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옛날 산성을 쌓던 정성을 기리며 이날 하루 돌탑을 쌓아봅니다. 변방을 지키던 작은 산성이었지만 산성 주변 사람들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산성제를 올리는 날은 고성리와 이웃마을 사람들에겐 축제의 날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오지 마을의 열등감 대신 자긍심을 갖게 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열성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기억만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 욕심을 봐서는 앞으로 여기가 영월댐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한 우리가 4개리는 거의 수몰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수몰이 되면은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 지역의 그 모든 그 생활용품이라든가 또 이 강에는 아주 그 좋은 수석이 많이 나와요. 여기다 큰 전시실에도 하나 짓고 이걸 우리 옛날 조상들이 쓰고 있던 유품이다. 이걸 남기고 싶은 이런 욕심도 있고. 그러나 지난 93년부터 5년째 계속되어 온 그들의 노력은 댐 건설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댐이 생기면 산성 아래까지 물이 들어차고 안개가 발생해 고성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도책에서조차 변변히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옛 산성. 세상의 잣대로는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저기 산성 주변에는 손길이 닿지 못해 무너진 대로 방치된 곳도 많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키려는 그들의 진한 노력과 자존심도 산성이 모두 복원되기도 전에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동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다리, 오래된 성 하나를 지키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댐이 생기고 물이 차는 그날 동강의 역사는 물속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로 또 하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그 옛날 민초들의 가락 정선 아리랑이 전파됐고 그 가락은 결의의 소리 아리랑으로 남았습니다. 진도나 밀양 아리랑보다 폭넓게 불려졌던 정선 아리랑. 바로 사나운 물살과 절벽을 지나는 동강의 댐 묶음들이
정선 아리랑을 전하는 소리의 전령사였습니다. 그 아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영월댐이 생겨서 이게 수장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쉽죠. 그리고 일단은 그 댐목에 관련된 아리랑부터 또 댁분들의 얽힌 일화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전파한 아리랑이 다른 지역 아리랑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게 다 수장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크죠. 로렐라의 언덕 바위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왜곡. 그러나 수백의 노래, 수천의 삶이 여린 우리의 백길은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늘 함께 그물을 걷어왔던 이들 부자의 삶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입영 통지를 받은 아들이 군대가 있는 동안 집도 수몰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아들과 고향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물일이 요즘 따라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어릴 때 추억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 떠오르면 이제 그립고 그럴 거야. 그래도 어렸을 때 놀고 이러던. 젊었을 적에는 그걸 잘 몰라도. 상당히 아쉽겠네.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며칠 후 이태삼 씨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아마 그는 강물을 헤치며 눈이 시도록 물밑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동강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 땅을 떠난 후 도시의 극빈자로 남지 않기 위해 보상의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측은 영월댐이 가져다줄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동강의 절경 어라연을 비롯해서 수백만 년 지속되어 온 동강의 자연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목을 죽일 한 컵의 물과 동강의 자연을 맞바꿀 것인가? 동강의 운명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 속에